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이제 3시간 30분 프로젝트 스케줄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JTBC 마라톤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근거리기도 하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맞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 드릴 이야기는 야소 800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소 800을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야소 800을 통해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800m를 내가 3분 30초에 뛸 수 있으면, 10번 반복할 수 있으면 풀코스 3시간 30분을 달성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의 잠재력 훈련의 성패를 가늠하기까지도 합니다. 그치만 이 공식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처참히 실패하고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린 주자에게도 조금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마라톤 목표 페이스 기준으로 3시간에서 3시간 40분대라는 아주 좁은 구간의 러너에게만, 물론 대다수의 분들에 해당하긴 할 겁니다. 그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만 아주 우연히 맞아떨어진 경험적인 공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야소 800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퍼져 나갔으며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야소 800의 공식 어떤 거냐면요, 800m 인터벌을 10세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트 사이의 회복은 800m를 뛴 시간만큼 400m를 조깅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때 800m의 기록이 분초가 바로 마라톤의 기록 시간 분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800m를 평균 2분 50초로 뛰면요, 마라톤 완주 시간은 2시간 50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마법처럼 간단하고 매력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치밀하게 설계된 과학적 공식이 아닙니다. 바트 야소가 훈련 일지에서 발견한 우연한 패턴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바트 야소가 누구냐면요, 바로 러닝 잡지 러너스 월드에 많은 기사들을 낸 사람인데요. 러닝을 통해서 삶의 영감을 전파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 공식을 발견한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훈련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내가 800m를 2분 40초에 뛰었을 때 2시간 40분 근처가 나왔고, 내가 3분 10초를 뛰었을 때 3시간 10분 근처가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내 경험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능할 때 내 몸이 그 기록을 낼 수 있었구나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트 야소도 훗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소 800은 과학이 아니라 그저 몸이 내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뿐이었다. 창시자 본인이 바로 이게 과학이 아니고 그냥 경험적 증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공식처럼 믿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은 42.195라는 그 마라톤 거리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10km 기록이나 하프코스 기록을 보고 컨디션을 변수로 추가하고 머리가 아프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야소 800은 단 하나의 메시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회 목표 시간 분만큼 내가 800m를 분초 페이스로 뛸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러너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대신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미션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3시간대 중급 러너와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 훈련법이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야소 800은 순식간에 전 세계 러너들에게 비공식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러너들의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간요법이 그렇듯 이 공식의 치명적인 맹점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당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야소 800은 아주 위험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800m 기록과 마라톤 기록이 선형적인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거리 스피드가 빨라지면 그 비율처럼 장거리 능력도 좋아질 것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은 사실 선형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지수형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기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젖산 역치 또한 LT1과 LT2로 가면서 LT2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야소 800 훈련은 젖산 역치보다 높은 강도인 VO2 max를 자극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심폐의 최대 능력치를 건드리는 훈련입니다. 마라톤은 오래 버티는 능력인데 야소 800은 짧고 굵게 낼 수 있는 최대 파워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의 괴리가 기록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보 러너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풀코스 완주 목표가 4시간을 넘는 러너입니다. 4시간 30분을 목표로 하는 러너라면은 야소 800m를 4분 30초에 10번 달려야 됩니다. 400m를 회복 조깅을 포함하면 12km의 거리에 해당하는 것을 자신의 10km 최고 기록 페이스 비슷한 강도로 달려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고강도가 아니라 오래 달릴 수 있는 유산소 기반 능력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5세트, 6세트 만에 무너져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부상 위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노출됩니다. 결국 최악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4시간 30분을 못할 것 같다. 반대로 상급 러너에게는 어떨까요? 2시간 40분, 2시간 30분 러너에게는 800m 2분 40초에 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 러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린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의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복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00m를 2분 40초에 걸쳐서 뛴다는 것은 이들에게 완전한 휴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야소 800을 진행하면서 휴식 시간을 2분 혹은 2분 이내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심박수는 이미 충분히 떨어지고 다리도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마라톤에 겪게 될 지속적인 피로 상황과 너무나도 괴리감이 큽니다. 그냥 단순히 VO2 max에 해당하는 약간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인터벌 혹은 컨디션 점검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력이 만약에 휴식 시간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게 잘 들어가는 러너가 있습니다. 바로 중급 3시간에서 3시간 40분 정도에 해당하는 러너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야소 800이 잘 맞아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의 러너들은 유산소 능력과 무산소 능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있는 아주 절묘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들의 VO2 max 강도와 그리고 불완전 휴식을 결합했을 때 그 피로 누적 패턴이 우연히도 42.19호의 피로 누적과 비슷하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이 아니라 행운의 일치였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소 800 정말 계륵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러너에게는 3시간에서 3시간 40분에 있는 주자들이 거의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마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자에게는 맞겠지만 그 외에 3시간 이내 주자라든가 아니면은 4시간을 넘어서는 주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소 800 훈련 아예 버려야 될까요? 야소 800 훈련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활용한다면 저는 여전히 이 또한 좋은 훈련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간대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시간 이상 주자라면은 800m 세트를 5에서 6세트만 실시합니다. 그리고 400m를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걷기 혹은 조깅을 통해서 3회에서 4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고강도 훈련의 맛보기용으로 인터벌의 접근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급 러너에게는 3시간에서 3시간 45분, 목표 러너에게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그 구간에서는 아마 예측이 비슷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상급 러너 2시간 45분 혹은 2시간 39분의 러너에게는 야속 800의 세트를 8세트가 아니라 10세트로 가져가고 회복 조깅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800, 400이 아니라 800, 200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마라톤 페이스 유지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거입니다. 야속 800의 진짜 가치는 예측이 아니라 일관성의 점검에 있습니다. 1세트와 마지막 10세트까지 페이스를 얼마나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페이스가 무너진다면 그 원인은 심폐지구력인지 아니면 근력인지 이걸 파악하는 진단 도구로서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10세트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 그 목표 기록에 다가가지 못했다면 7세트나 8세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작 2세트, 3세트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될수록 피로가 누적되면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트 야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소 800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정확한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숫자를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지 나의 꾸준함의 일관성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올해 중순 정도까지 자주 했던 게 뭐냐면요. 2시간 39분 주자에 해당하는 야소 800을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인터벌 훈련의 하나로 접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쌓았고요. 내가 마라톤에 나가서 2시간 39분은 하겠구나 라는 자신감 말입니다. 야속 800의 진짜 목적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정확하게 훈련을 해왔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기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JTBC 마라톤 3주가량이 남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주중에 한번 야속 800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기록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한번 진행하고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